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역차별을 해소할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이 지역인재 채용이 청년 취업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과제로 남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되는지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박혜진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 총학생회 권세한 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 6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대전은 물론 세종 충남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그동안 지방에서 유일하게 받아온 공공기관 채용 역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시행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 규정을 소급 적용받는 곳은 대전 17곳과 세종, 충남 각각 1곳.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코레일과 조폐공사, 수저원공사 등 14곳과 법 시행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5곳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 내년 기준 720여 개에서 2022년엔 최대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는 조금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인재 활성화가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혁신도시법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적용 범위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늘어 일자리도 1,300여 개로 증가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로 기대됩니다. 자,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채용을 도와줄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법률 공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지역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이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박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꼭 1년 만에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대전에서는 그동안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갈 만한 직장이 없어서 다인재가 유출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에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공공기관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요? 예. 네. 이 공공기관 17개가 내년부터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대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뽑아라 하는 법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대전에서 최종 학력이 네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자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연간 600명 내지 900명이 우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대전에서 제일 큰 기업이 1년에 신입사원을 한 50명 내지 6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제일 큰 기업을 한 15개쯤 유치한 거와 다름이 없다. 즉 취업 의무로가 네. 가장 확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중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뭐 수자원공사도 있고요. 코레일 철도공사도 있는데 2개 기관의 경우는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공공기관이죠. 그 외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들 기관에서 이제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채용하게 되는데, 자, 이 교수, 이러한 그 법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지역 학생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을 취업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좀 일부 해소.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2022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30%까지 채용 확대를 하면 뭐 한 900명 이상 이제 채용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지역에 오랫동안 이제 남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성장 동력 확보까지요. 네. 자, 이제 이 지역 학생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지역 소재 대학에 다녀야 이 지역 이제 의무 채용에 대한 어떤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지역 대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뭐 취업을 굉장히 이제 매달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다 그랬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지역 관문을 뚫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좀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청년 두 분 나오셨는데. 네, 저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박혜진 대표. 네. 네, 대전에서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청년 공간에 오셔서 보시면 아직도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공기업에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런 역차별적인 부분에 해결을 하기 위해 청년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권세현 회장은 이제 지금 4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4학년이면 뭐 취업 준비 하셔야 되는 학생 기구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취업 준비도 하실 텐데, 자, 지금 4학년이니까 이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약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먼저 이 법이 발의되고 네. 이제 6개월 정도 뭐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저와 같이 좀 그 걸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걸쳐 있는 그래서 학생들. 그 네. 학생들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하는가? 네. 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 역차별에 대해서 18년도부터 학생들이 게릴라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네.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해소해달라라는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도 올 한 해 국회에도 뭐 다녀오고 하면서 외치면서 이게 법이 발의되고 개정되는 네. 과정들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역차별이라는 것은 충청권에는 이제 세종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이제 일자리 많이 들어간다 이런 기존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이 있었죠. 국민들도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전시와 충남 지역 소재 대학생들은 공공기관 그 입사의 어떤 혜택에서 조금 좀 뭐 어떤 부족하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런 의식이 피해 의식이 좀 많았다는 부분. 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입사에. 자, 좀 박 의원께서 먼저 말씀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이 법은 그 경과 규정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년 4월 말부터 발효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그럼 지금 권세한 회장 말씀하신 대로 대개 취업 시기가 2, 3월인데 네. 그러면 지금 4학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해당되는 17개 공공기관에다가 다 박병석 의원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이미 법이 통과됐고 법의 취지가 우리 대전 충청 학생들을 일무적으로 뽑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이라도 이 취지를 살려서 모두 뽑아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법은 많이 채용하면 인센티브도 주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17개 공공기관 중에서 상당수가 회신을 했는데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하겠다. 이러한 것이 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절실해진 것은 17년까지는 의무 채용이 권고사항이었는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신 18년부터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재를 뽑다가 이제 일정 비는 대전에 국한시켜서 뽑으면
아무래도 조금 인재 등용의 문이 이제 좁아진 거 아니냐. 네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난색을 표시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상의해서 17개 공공기관 모두를 다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그러면 경과 규정을 둬서 첫 해 18%부터니까 18%부터 추진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법이 18%부터 네. 해당될 수 있도록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 대상 공공기관의 어떤 노고를 좀 제 화면 뒤편으로 띄웠는데요. 우선 보면 이제 K워터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 본사는 대전에 있고요. 그 철도공사 그리고 코레일, 조폐공사도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이제 대덕특구 기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특허정보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종이면 직종이라 보면 좀 다수 이제는 이제 직렬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 어떻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이 열거됐습니다. 대학들 이제 학과별로 학생들도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공과 맞물리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전권 19개 대학에 지금 재학생이 14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14만 명이요? 예, 연간 그 졸업생이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네. 열관 17개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문부터 사회 분야까지는 아우르진 않아요. 네네. 예, 특정 몇몇 그 전공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특성화 대학이나 학과를 가진 그 쪽이 좀 아무래도 혜택이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예측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면서 대학의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네네. 기존의 대학은 이제 취업보다는 창업 중심의 교육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왔었고 또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좀 준비된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야 된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런 17개 공공기관에 좀 맞춤형 네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네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혜택을 보는 그 전공이 좀 좁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20대 후반 인구가 2021년까지는 확대됩니다. 인구 네네. 공주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년간은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좀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좀 인구 대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돼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박 교수님 대표 어떻습니까? 그 청년 정책 어떤 청년 입장에서 자꾸 이제 주문을 하시고 그러는 입장이신데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내년부터 법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좀 청년 기구에서도 어떤 좀 주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청년들도 이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들과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아직은 정보나 지식들이 많이 부족해서 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제 많은 청년들이 물어봤었고 이것이 진짜 지정이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 네네. 그럴 때 이제 대전에는 19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과연 그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몇 프로 정도나 있을 것이냐. 네. 결국엔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다수의 청년들에게만 또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청년들에게 혜택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역차별 받고 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의원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좀 답변 주실까요? 네. 그 우선 대전의 공공기관 19개가 뽑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전체가 뽑은 인원이 6,070명, 6,000명이에요. 네. 근데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뽑은 숫자가 2,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8%.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뽑는 것에 약 40%를 대전에서 뽑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대전이 월등한 혜택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 혁신도시하고도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현재는 어떠냐? 대전 지역 학생들이 이 공공기관에 가는 비율이 8%예요.
8%가 18%부터 시작해서 30%까지 늘어내니까 4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공기관에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제가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에 취업 설명회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선 인턴 사원을 좀 많이 뽑아주십시오. 대전 인턴 사람들. 사원이요? 예. 그럼 인턴 사원이 인턴 하게 되면 그 회사에 관한 것을 많은 것을 습득하게 사전 습득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 대전의 38%라는 숫자는 부산, 울산, 그다음에 대구, 광주, 전남 40여 개를 합친 거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네.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동안 충청권에는 지역 인재 채용하는 그런 채용 설명회가 없었는데요. 이 호남권 그리고 경상권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취업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 설명회 지역 대학에서 하는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권세현 회장, 대학 커뮤니티에 어떤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관심도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학내 SNS가 있습니다. 네. 그 SNS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도 드디어 드디어요? 지역 인재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가 있습니다. 네. 함께 연합해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은건 의원님과 여기 계신 박병선 의원님께 네. 성명서도 제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학생회에서도 참 기쁜 좀 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성 교수,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대전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뭐 충남이나 세종 어떤 기관에도 지역 인재 그런 그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전 기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국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박 의원님? 현재는 예. 이 현재의 법으로는 대전 출신만 가능한 것이 네네. 됐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대전, 충남, 세종시를 넓히려고 합니다. 네. 이게 4개 시도지사들이 권역으로 넓히려고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 조건.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세종과 충북은 의무 채용 기관이 있는데 대전과 충남은 없다. 따라서 넓히면 자기들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박병석 의원이 낸 법안 소급 입법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 조건을 해결하게 된 셈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필요한데 이제 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를 다 묶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으로 가면 너무 좋은데 네. 이상적인데 지난번 혁신도시 지정 관련돼서 이렇게 각 단체장. 단체장들이 간에 그 생각이나 이 좀 방향성을 보니까 좀 약간 동상이몽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4개 시도지사가 권역을 넓히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부대 조건, 단서 조건이 그 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가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충족했기 때문에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 넓어집니다. 네. 취업 공공기관이 40여 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최대 1,3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됩니다. 네. 이제 그 권역이라는 건 충청 권역이라는 것은 충청북도를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권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대학이 뭐 대전에 있든 충남에 있든 충북에 있든 세종에 있든 크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시행령 개정이 좀 관건이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 자, 박혜진 대표 권역이 넓어지면 좋은 겁니까? 권역이 넓어지면 많은 네. 청년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실제 뭐 아까 취업 프로그램이나 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인턴 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요? 저도 이제 인턴 생활을 해봤고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대학교에 배운 이론들과 현장에 맞는 실습들을 해보고 나서도 현장에 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다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인턴을 하게 되면 사실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게 돼서 네.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턴 기간 동안에 확실한 교육 제도와 프로그램적인 교육들을 확실하게 맞춰주셔서 현장에 맞게 그 청년들이 1년 안에 또는 1년 미만 안에 제대로 된 그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확대되기 네. 이전에 진짜 현장에 맞게 그 기업에 맞게 또는 청년들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 청년들이 적응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박 의원께서 좀 예. 답변 주실까요? 예, 우선 그 인턴의 내슈라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인턴 하는 동안에 실질적인 업무 습득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 점에 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기관들하고 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고요. 네.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사항은 우리 이제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그 권역별 법안을 냈는데 그것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권역별로 합의되면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이후에는 문호가 우리 대전, 충남북, 세종시가 확 늘어나고 기관도 늘어나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해당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국에서 인재를 뽑다가 대전에서 최대 30%까지 앞으로 국한시키면 과연 이 수준이 맞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대전, 충남북, 세종시로 권역을 넓히는 것이 학생들도 유리하고 그리고 기관도 유리하다 하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입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률 공포 이후에 이제 어떤 채용 과정을 봤는데 이 이제 법 효력 나타나는 것은 내년 4월 말 4월 말 이후입니다. 이후시죠. 내년 그 지역 이제 의무 채용 비율을 보면 2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높아져서 3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21%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 일자리 700개가 대전 지역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건데 자. 할당되는 거죠. 네, 할당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30%까지 이제 그거는 정해진 것이고 30%에서 더 올라가야 된다. 이 30%로 적절하다.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두루 말씀 나눠볼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이성 교수. 네. 확대되면 좋죠. 네. 30% 이상.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혁신도시의 또 사례라든가 네. 또 이제 아마 그 부분도 이제 법에 좀 뭐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30%이지만 지역 인재 채용했더니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정말 채용하길 잘했다, 네. 만족한다. 그리고 또 그 공공기관에 취업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큰 혜택이 있구나. 네네. 이런 것들이 먼저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효과가 검증되고 이런 시너지 효과들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인재 육성하는 거는 결국 지역 대학의 큰 과제예요. 지역 대학의 큰 과제고 청년들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영역들이죠. 특히나 이제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산학협력 등의 어떤 그 시스템 체계를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권세한 우리 회장도 나와 있지만 아직 지금 개인에게만 그냥 맡겨졌거든요. 이런 정보가 네네. 있다. 대학 차원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지금 피부로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10월 30일에 관련해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의 6개 대학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종이나 그리고 대전 이제 사업비를 받아서 이 양성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발대식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좀 목적 자체가 지역에 있는 인재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쪽에 가는 데 있어서 교과목이나 인턴 같은 것들을 창설해서 잘 맞춤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한다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 각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는 해당 지역 대학생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이 법안으로는 이제 뭐 20 몇 %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좀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도에는 10.2%로 시작했는데요. 2017년에 14.2%까지 오르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은 23%까지 올랐죠. 이 맞춤형 어떤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고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많이 뽑을 수 있다. 이러한 해당 기관의 어떤 입장이 맞물려서 채용률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2년 30%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게 네. 대전의 경우 이번에 충청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공공기관에서 난색을 표시했어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20%씩, 20 몇 %씩 뽑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 그렇게 되면 수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8%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8% 이상으로 해서 네. 대전 충청이고는 해마다 1%씩 늘려가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경과 규정이죠. 그다음에 뭐 이러한 문제들에서 여기 두 분 나오셨지만은 사실은 저하고 한 2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깊은 토론도 했고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네. 이런 취업 문제 외에도 주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했고요. 또 통과되는 주에는 만나서 치맥 파티도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대학생들이 청년 기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안 기준이 20 몇 %든 30%든 뽑는 기관에서 뽑아야 또 이게 성과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박혜진 대표 어떤 움직임으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세세한 의장 어떻습니까? 이 취업 준비생 요즘 이제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4학년이 느끼는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의 어떤 문턱 그리고 이 법안 통과 이후에 1학년 그리고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고3 학생들의 어떤 체감도는 당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문호가 넓혀질 예정이니까요. 자, 이런 학년별로 학생들의 입장, 학과별로 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는 학과들이 있을 것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1학년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이전에는 달랐지만 현재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걸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와 맞게 이제 시에 대한 또 국가의 정책도 함께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그 시의 정책이나 국가의 정책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꼭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저희 취업을 열심히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세현 회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학과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만 일부 학과 학생들은 혜택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 일자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좀 제한되어 있는데요. 자, 다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희선 교수 좀 말씀 주실까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두 번째가 대기업이고 세 번째가 공공기관, 공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금에 대한 문제겠죠.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나고, 그리고 또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차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문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들은 또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지금 기업의 어떤 채용 양상 그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제는 공채는 거의 종말에 가깝다. 공채 종말이라는 공채 종말이요? 예. 공채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그 딱 시기 때 맞춰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기업은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그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환경은 6개월, 3개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신규 인력을 1년에 한 번 뽑아가지고 그 현장에 네.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맞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그런 대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라는 시스템에 맞는 본인들의 어떤 취업 전략들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 채용을 할 때 굉장히 불확실하죠. 내가 어디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을 준비해서 갑자기 채용호가 났을 때 어떻게 응시를 할까. 네. 결국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어떤 공공기관의 이런 쏠림 현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의 일차적인 어떤 경험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에 맞도록 좀 우리 청년들도 네. 취업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혜진 대표 어떻습니까?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채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패턴을 좀 달리 하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정보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양질의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한데 사실 수기 일자리 수시로 채용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네.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청년들을 뽑다 보니까 채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이 올바르게 되고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누군가에겐 또 공개형으로 해놨지만 결국에는 그 짧은 기간에 누군가에게 또 혜택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좀 정보들을 올바르게 빠르게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채널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런 토론도 갖게 됐는데요. 비슷한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이제 그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역 인재 채용이 가능한 것은 뭐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됐다기보다는 기존에 내려와 있는 기관들에서 의무 채용을 하는 그러한 것을 주문하는 법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전 그리고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의원님? 예, 이제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와 관계없이 인재 채용의 확대라는 폭은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2기 혁신도시가 진행돼요. 혁신도시 시행한 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15년의 성과를 다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네.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이요. 예, 시즌 2죠. 네. 예, 정확한 개수는 그 자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 네.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점에 거기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죠. 예, 그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법안을 내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방법은 현명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대전 충남의 지역 이기주의로 비치면은 제 몫을 찾을 수가 없고 전국적 논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네. 이런 것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법안이 뭐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공동 발의한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위치를 차려야 된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달에 10월이죠. 네. 지난달에 충남도에 가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 문제를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우리 세미나에서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돼요. 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어느 기업은
뭐 어디로 가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라면 네. 이번은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텀업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는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다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심인 대전역 근처에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 기관 최대 150개에 대한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대전에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분석과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이 대전시 그리고 우리 열망하는 우리 학생들 함께 시민들과 함께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고 있다 하고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이 아까 지역인재 채용하는 법안도 한 6, 7개가 제출돼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2개가 병합돼서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된다. 그건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최종 학력이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당됩니다. 네. 그러나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최종 학력을 하게 되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인재에서 이 지역인재 개념인 여러 최종 가지가 학력 됐습니다.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물론 이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는 것도 어떤 그 의무 채용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전에서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도 의무 채용 대상이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이제 학부모분들은 좀 약간 복잡한 마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녀가 네. 수도권의 어떤 대학, 서울 지역 대학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에 있는 대학을 다녀도 공기업 채용의 문이 더 넓혀진다면 굳이 큰 어떤 비용을 들이면서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입장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권세환 회장. 먼저 이 지역 인재 채용법이 바뀌면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대학생들 자체가 이 대전으로 저는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으로 벌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승 교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인재 채용 대상이 2년제 대학 다녀도 되고요. 네. 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기술 배우는 그런 기술학도들도 대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각 대학에서 교육기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이제 2라운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추가 지정 내년 뭐 상반기 정도 이제 지정이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현재까지 네. 이제 인재 채용에 대한 30% 확보는 했는데 여기 사실은 뭐 파이가 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혁신도시를 좀 지정받아야 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내포 신도시 쪽 네. 관심이 있고 그리고 대전은 뭐 아무래도 원도시. 왜냐하면 이 2005년도에 이 혁신도시법이 나온 게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전제에서 이게 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좀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총선과 맞물려 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이거에 네네. 대한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게 아주 뜨거울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전이나 충남이 대응을 좀 잘 해야 되고요. 예, 그런 정치권의 노력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이제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일성이 수도권에 있는 1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이런 멘트를 주셨는데 뭐 그 이후에 큰 이슈는 안 됐습니다. 아마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박탈감을 염려해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좀 크게 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이제 네. 이것이 우리가 지역의 이기주의로 접근하면 다른 시도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균형 발전과 넘치는 서울, 모자라는 지방, 네. 넘치는 서울을 수도권을 지방으로 덜어주겠다.
하는 큰 대의를 가지고 갈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목 달라 이렇게 접근하면 저항이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인재 채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공공기관이 뽑는 것의 40%를 대전 지역에서 뽑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전공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시행령을 고쳐서 또는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우리 공공기관장들에게는 강력히 권고를 하고 제가 다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반 정도 받았어요. 예, 중요한 것은 40여 개로 넓혀지면, 충청으로 넓혀지면 거기는 전공이 확 넓혀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가령 세종의 전문 연구기관도 행정직 같은 것은 전공과 관계없이 뽑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네. 따라서 우선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하는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문화가 넓어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진 대표께 좀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대전 그리고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거에 있어서 혜택은 크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염려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좀 회피하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기관을 대전으로 끌어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데요. 좀 청년들의 목소리 좀 앞으로 어떻게 낼 구상이십니까? 우선 청년들도 네. 혁신도시가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적인 부분적인 문제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네. 타지로 가거나 서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대전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네. 주변 지인들도 친구들도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소망적인 희망들을 준다고 하면 네. 분명히 대전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전에서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후에 그 청년들이 주거적인 부분과 또 경제 활동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대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많은 청년 정책의 기반들이 대전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대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학습하신 공무원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온전하게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하고 그런 관에 계신 분들의 학습적인 부분들도 도와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명도 받고 또 청년들이 그런 혁신도시가 어떻게 지역 채용에 기반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분께서도 저희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과연 얼만큼 하고 계실까? 네. 네. 그리고 그런 걸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은 그 현장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을까가 많이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더 예. 많은 일을 해달라는 주문인데요. 예, 이렇게 저희 오늘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하나는 인턴을 하되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대전시와 좀 상의를 해서 취업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플랫폼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봤고요. 또 대학의 경쟁력은 이게 내년에 심각합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전원 100% 대학에 진행해도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워요. 네. 그러니까 문 닫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좋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권 대학을 졸업하면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공공기관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류 현상이 되고 대학의 경쟁력도 켜지고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성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한 주 뒤면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벌써 이제 대학교에 네. 수시 원서는 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정시 원서를 내는데 자 이러한 법안 통과 공공기관 채용의 문호가 넓혀져서 올해 그 대학 입시에서도 좀 변화가 예측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특정 과들은 아무래도 분위기를 타는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뭐 지역 대학은 뭐 위기죠, 뭐 위기인데 이 부분이 뭐 지역 대학의 위기를 타파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일단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 이제 추가 혁신도시 지정이 또 하나의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또 해내야 되는데. 타 지역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좀 합당한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무조건 떼쓰는 형식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세종시라는 부분인데, 충청권은 이렇게 큰 선물을 줬지 않냐.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을리죠, 타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은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충청권 전체적인 상생의 모델로서 동반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대전만도 지금 8만이 세종시로 갔어요. 네네. 충남도 뭐 지금 굉장히 세종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주변 도시의 쇠퇴 문제는 1차적으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네.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일부 세종시가 그러한 역할을 줬지만 우리가 좀 추가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데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대전 그리고 충남의 어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토론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이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